예,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의 임진혁입니다. AI와 기업가 정신. 오늘은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그 개념에 따른 주요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도입되는지, 또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 그리고 국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입니다. 뭐 여러분들 워낙 요즘에 AI 이런 단어들이 뭐 언론을 비롯해서 각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이란 지능적인 인간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옥스퍼드 딕셔너리에서 나온 표현이죠.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 컴퓨터 시스템이 어떤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사람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개념도 등장합니다. 시각 인지보다 이제 디테일한 개념이죠. 음성 인식, 의사 결정 및 언어 번역 등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분야를 실행할 수 있는 이론, 컴퓨터 시스템, 또 직관적 HMI라 그러죠. 이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 해서 인간과 기계가 이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인간은 일반적으로 기계에게 오더, 주문을 내리고 그 기계는 일방적으로 처리한 값을 그냥 표면적으로 사람에게 제공했지만 지금 이제 HMI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 이런 모두한 것들이 인공지능의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인공지능이 이렇게 확산하게 되었냐? 그 확산이 된 동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다트머스 웨이라는 곳에서 이미 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떠한 개념적 이해를 갖고 토의 토론도 많이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될 수 있는 데는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기술적인 변화와 향상입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죠. 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활용 역량, 캐파시티가 높아졌죠. 또 심지어 개인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 퍼스널 컴퓨터, 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이제 빅데이터의 또 관리의 중요성, 또 새로운 알고리즘의 발전이라는 이런 외부적 성장 요인과 더불어서 인공지능을 최종 소비자가 더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니즈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고 측정받았던 것들을 넘어 이제는 기계가 판단해줘도 그 판단을 신뢰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더욱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높은 활용도, 이게 굉장히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면서 사실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데이터가 고스란히 서버에 기록돼서 빅데이터화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등이 특정한 플랫폼에게 많은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하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정보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에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이러한 적극적인 활용은 인공지능의 촉발과 촉진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 총량의 측면에서 이제 급증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이제 밭이 많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많으니 이를 어떻게든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관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확률 추론 통계 모델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기술 성능의 향상, 뭐 CPU나 GPU,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단어죠. 머신 러닝, 기계 학습입니다. 과거는 기계는 컴퓨터는 데이터를 그냥 우리에게 분석해 주는 거였지만 알아서 학습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딥 러닝도 많이 들어보셨죠? 보다 깊이 있게 심화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이러한 하드웨어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잘 조합을 이루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확산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새로운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각 인지 기술 등이 발생되었고 촉진되었고, 또 소비자 측면에서도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 증가로 이제 여러 개의 기기를 다루면서 또 복잡성이 증가되었고, 그런 복잡성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MI, Human Machine Interface, 사람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더 좋은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해석하게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주요 적용 영역과 기반 기술을 보면, 먼저 인공지능은 인간의 다양한 지적 활동의 각 요소를 모방하는 기술적 요소들의 발전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IT 기술의 발전, 첨단화가 아니라 그러한 첨단화와 발전의 지향점은 인간의 직접 요소들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이러한 용어나 개념들입니다. 우리 자연어 처리라고 하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의 자연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기계가 다 이해하면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죠. 또 이제 음성 인식은 뭐 당연하죠. 우리가 뭐 쉬리, 그 다음에 뭐 구글 어시스트 등을 비롯해서 음성으로 인식을 기계가 이제 하면서 적절한 답변을 내놓고 있기도 하죠. 또 요즘에는 이미지 인식 기술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 뭐 엔사 같은 데 보면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을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로 연결해 준다든지 유사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또 왠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그런 문제를 넣어두면 이 컴퓨터가 이제 전문가처럼 해석해 주는 것, 이러한 기술이 대표적인 상위 기술로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기술이 구현됐기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로의 이제 접근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추출한다든지 분류한다든지 기계 번역한다든지 질의응답, 뭐 텍스트 생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거를 인공지능이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으로 보급이 됐죠. 또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기술 요소들을 조합하여 외부 신호로 이해하고 또 원인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인지 시스템을 구성한다.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사람처럼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 외부 신호의 이해는 대화, 이미지, 음성 등 자연어 이해를 통해 인간과 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원인 분석은 이제 맥락하에서 주어진 정보 및 원인 분석 작업을 수행하여 하고, 지속적인 학습은 피드백 반영 등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값 수정, 정교화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술을 보면 이제 자연어 처리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자연어를 기계가 인식해서 이를 분석해 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음성 인식. 우리의 말을 인식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것. 또 이미지 인식. 또 머신 러닝,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또 딥 러닝, 더 깊게 학습하고 인지하고 인간처럼 이제 학습하는 것. 또 전문가 시스템, 어떤 특정의 문제를 전문가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주요 영역이자 기술적 구현으로 가능해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지금 사실 현재는 요 좁은
분야의 좁은 영역에만 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약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즉 특정한 목적이나 하나 이상의 AI 기술을 적용한 한 그런 거죠. 뭐 주행이라든지 또 뭐 AI 스피커라든지 또 기능형 로봇이라든지. 그렇지만 미래에는 뭐 말 그대로 범용,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 업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창의적인 분야, 또 사람처럼 인식하고 인지하고 대화가 가능한 분야, 이렇게 범용화된 영역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장기적 발전의 모습입니다.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먼드 커즈웨일은 이제 기술적 싱귤라리티라고 하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보다 고차원적인 목표에 도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2023년에는 개인 단위, 또 2045년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넘는 기술적 이 특이점에 도달할 거다. 더불어 기술적 특이점 이후의 인공지능은 과학기술 성장을 촉발시켜 인류 문명의 예측이 불가능한 변화.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충분히 모두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이상까지도 벌어질 건데 그 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컴퓨터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됐는지를 쭉 보는 건데요. 뭐 다른 걸 떠나 이미 2015년도에 이 인공지능 관련된 컴퓨터는 G의 성능을 이제 능가했고 현 시점에서는 사람의 한 명의 지성을 능가하며 2045년은 인류 전체의 지성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사업적 적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각 기술 분야 및 산업에는 스타트업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기술 기반 신생업체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체들에 진입하여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성 기업들도 과감하게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사업화되고 있는 영역은 먼저 디지털 에이전트, 그리고 챗봇, 또 사물 인터넷 등에 적용할 경우 이제 파급력이 큰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 프로세스 자동화가 이제 가장 유망합니다. 먼저 각각의 기술들이 어떻게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에이전트입니다. 뭐 음성 비서 기능이죠.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면 일정을 예약한다든지 특정한 자료나 웹사이트를 찾아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고객 상담 센터 서비스 데스크.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이 역할을 해줬는데 이 분야는 어떤 면에서는 챗봇과도 비슷합니다만은 고객 상담이나 서비스의 업무, 데스크의 업무를 이제 디지털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고요. 또 뭐 관리, 이체, 자산 운영과 관련된 질의응답 등 이제 금융, 은행 업무 전반이 이제 디지털 에이전트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통해서 가능한다는 것이죠. 챗봇 이제는 너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지간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챗봇이 뜨면서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기업이 많죠. 대화형 커머스, 고객 상담, 법률 자문, 병원 진료 등 전문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두말할 나위 없죠. 이제 과거의 인터넷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만 구현이 가능했는데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깔리면서 전자기기 내 음성 인식, 또 딥러닝 기반의 스마트홈 최적화와 자동화에 응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집에 어떠한 조도나 온도를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스스로 고객의 우리 그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인식해서 최적화된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게 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죠. 이제 스마트 팩토리. 더 이상 이제 공장에서 근로자들, 사람들은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잘 오퍼레이팅, 작동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업무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선진국에 있던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 때문에 제3세계 국가로 어떤 기업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이제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죠. 또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말 그대로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자동함으로써 사람이 해왔던 많은 프로세스적 시간이 걸리는 업무를 기계가 짧은 시간 내에 한 번에 수행한다. 또 우리 요즘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공항 입국 심사 자동화, 또 보험 보상 심사,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머신 러닝,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류의 삶을 이제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드는 분야입니다. 금융 산업 전반에서 금융 투자용 로봇 어드바이저, 혹은 우리가 FDS라고 합니다. 이상 금융 거래 탐지, 또 뭐 개인 맞춤형 추천, 이 머신 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있죠. 또 주행 분야도, 이와 관련된 분야도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차량 내 음성 비서를 한다든지, 또 차량 보행자 표지판 등 주변 사물을 인지해서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또 운전자 상태, 주행 환경, 경로를 예측함으로써 자율주행을 이제 구현하게 되는 것.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 등이 이미 현 시대에 상당 부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디테일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삶에 침투할 거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표화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디지털 에이전트, 이제 음성 비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24/7 고객 상담이라면 이제 24시간, 특정 근무 시간에만 고객을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고객 상담을 해준다. 실제로 많은 금융권, 은행 등에서 이러한 디지털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죠. 챗봇을 통해서 이제 대화형 커머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려면은 홈페이지라든지 등에 들어가서 일일이 클릭하면서 이제 정보를 찾았는데, 이제 챗봇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데이터를 쭉 스크롤링 해주고, 우리는 그 중에 또 클릭을 통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법률 자문, 은행 진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증상과 법률적 이슈를 입력을 하면 이제 대화하듯이 쭉 풀어가는 것이죠. 이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금융 분야에 많이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의 맞춤형 컨텐츠를 천천하는 것, 이것도 다 머신러닝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오토노머스 비클 하면 이제 자율주행이겠죠. 차량 내 음성 비서, 또 자율주행이 되려면 어찌됐든 간에 외부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자동화되어야 됩니다. 차량, 보행, 도로, 신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기계가 인식해 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홈, 말 그대로 연결된 기기 간, 혹은 기기와 사람 간 연결이 돼서 스마트 홈을 구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인공지능의 사업적 적용에 대해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영역 등을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인공지능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완성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지금보다. 그리고 더 광범위해질 거고, 이 가운데 추가적인 사업 기회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인공지능의 사업 기회는 뭐 예측은 어렵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간에 인간과 소통에 관여하는 엔게이지먼트, 그리고 인사이트, 또 자동화 오토메이션, 그리고 말 그대로 감지하고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센싱, 쉐이핑,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코그니티브 엔게이지먼트,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관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겠죠. 소비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도한 액티비티를 유도하는 겁니다. 뭐 보험 상품을 추천해서 가입하게 한다든지 채팅 내 정보를 검색하고 제공한다든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 AI를 활용해서 고객을 기반을 유치하고 확장하는 그러한 목적과 용도로 AI를 활용하겠죠. 두 번째로 이제 센싱 쉐이핑입니다. 이것은 이제 산업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겠죠. 산업 및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 트렌드를 이제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감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AI를 통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ifferentiation, innova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차별화와 혁신이죠. 세 번째가 이제 cognitive automation, 자동화입니다. 반복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시간을 줄이고 그 확신율을 이제 높인다는 것이죠. 효율성을 추구하고 마지막으로 인사이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인 AI 기술인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인지적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통찰이 궁극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킨 걸 넘어 니즈를 예측하고 미래를 조명하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사업기의 도출입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이런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에서는 전 세계 1,900명 등을 대상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상에 대해서 조망을 했는데요. 어찌되었던 간에 3분의 2가 아주 사업에는 성공에 매우 오늘날 사업에 매우 치명적이고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수가 점점 그 중요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내 외부 역량 모두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어 인공지능의 예상 혜택은 제품과 서비스의 향상과 내부 운영의 최적화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하고 인공지능을 잘 도입하면 내부 사업 운영 프로세스 우리가 이제 가치 사실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이제 서포티브 프라이머리와 서포티브의 개념이 이제 가치 사실에 있는데 기업 이면에서 움직이는 여러 기업의 어떠한 행정적인 또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개선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견이 되는 것이죠. 한편 이제 유통업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많이 유통업계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적극적이죠. 아무래도 B2C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한다든지 구매 패턴을 파악한다든지 이러한 노력 등이 이제 산업 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들은 이제 양적인 성장을 많이 이룰 것이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몇 개의 나라의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trying to keep pace에서 속도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즉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른 선진국의 우위를 확립하려기보다는 경쟁에 따라가거나 이제 보조를 맞추는데 인공지능을 수준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캐나다에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의 권고에 기반한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 인공지능의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떠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줬는데 그것이 과연 100% accuracy, 정확도를 갖고 있냐? 라는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가장 기묘한 일, 스트래티지 임퍼러티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아주 야심차게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혁신자가 되겠다라는 야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경쟁 우위를 벌이는데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이다. 또 인간 노동자와
인공지능 기술이 서로 증강해서 새로운 업무 방식을 산출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프랑스에서는 사람에게 인공지능이 힘을 실어주길 열망하는 형태로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즉 응답자의 76% 이상이 인공지능이 인간 역량을 증강하는 데 도움을 줘 협력적인 업무 동반자 관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두려움을 힘으로 변환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우려가 높음을 좀 인식합니다. 약간 보수적이거나 혹은 안전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독일에서는 어, 이미 또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대폭 활용하면서 생산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든지, 이미 이제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하면서 이제 AI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고 촉진하고 있죠. 예, 영국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다소 어,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45% 이상이 가까운 미래의 성공에 인공지능이 결정적인 중요도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변환적인 AI 추진 계획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뭐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하는 대로 이제 정교함에 따르는 복잡성을 관리하면서 인공지능 연구의 리더입니다. 이 정교함이 따르는 복잡성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교하고 복잡하고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토대로 더 심도 깊은 분야까지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캐피탈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에 어, 2억 8,200만 달러를 조달했는데 5년 후는 50억 달러, 또 2018년도에는 80억 달러가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이제 사이버 보안을 최상위 우려로 판단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AI 차원에서 또다시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도 AI로 또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지금까지 AI 기술이 어떻게 도입됐고 앞으로 어떤 분야로 더 도입될 수 있는지, 또 더불어서 세계 각국에서는 AI의 기술적 우위 선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